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깔보던 중국 기자가 생방송 도중 무릎을 꿇다시피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나라였다고요. 단 3분짜리 한국 영상을 보고 수억 명 중국 네티즌이 분노하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체 한국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중국 전체가 벌벌 떨게 된 걸까요?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광저우 출신 루이펀, 29세 경제 탐사 리포터입니다. 대학에서는 국제경제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방송국에 입사했죠. 어릴 적부터 중국이 아시아의 왕이라는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루이, 한국 제품은 절대 쓰지 마라. 중국 제품이 이제 세계 최고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란 저였죠. 방송국에서도 한국에 관한 뉴스라곤 반도체 추락, 증시 폭락, 청년 실업 최악 같은 제목만 다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저 통계 자료와 기사만으로 한국 쇠락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동료들은 제 예리한 질문과 냉철한 분석력을 인정했습니다. 감정보다는 팩트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이번 취재만큼은 왠지 모를 긴장감이 있었어요. 가방을 싸면서 국장의 마지막 지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허술한 공공시설, 젊은이들의 실망한 표정, 쇠락한 도시 풍경을 꼭 담아와. 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의 몰락상을 생생히 담아오는 것. 짧은 단발머리를 정돈하고 가장 날카로운 눈빛으로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실패한 모델을 낱낱이 파헤치고 오리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예상과 달리 압도적인 첨단 시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경제가 무너진다는 나라의 관문인가?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곳곳에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과장된 선전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치는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얼굴 인식 자동 출입국 시스템입니다. 1분 내로 통과하실 수 있어요. 설마? 반신반의하며 안내를 따랐는데 놀랍게도 단 40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중국 대형 공항에서는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제 표정을 읽은 듯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하루 10만 명도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평균 대기시간 45초가 목표예요. 더 놀라운 건 수화물이었어요. 벨트에 도착하자마자 제 가방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우연일 거야, 분명히. 옆에 서 있던 서양인 관광객이 친구에게 영어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놀라워. 한국의 효율성은 정말 세계 최고야.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차 안은 마치 작은 사무실 같았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화면, 다국어 자동 번역 시스템, 심지어 공기청정 필터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처음 눈에 들어온 건 하늘이었습니다. 짙은 파란색. 광저우의 잿빛 하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청명함이었죠. 고속도로는 마치 자로 잰 듯 반듯했고 주변을 달리는 차량 중 절반 이상이 전기차였어요. 특히 한국산 전기차들의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기차가 아주 많네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내연기관차가 오히려 이상한 세상이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금도 파격적이고요. 특히 국산 전기차는 충전 10분이면 350km를 달릴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로 위 전광판에는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초미세먼지 1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최고 수준. 중국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결제하려는데 기사가 작은 기계를 내밀었어요. 터치만 하시면 됩니다. 카드도 현금도 서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났죠. 영수증도 자동으로 이메일로 전송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은 중국에도 아직 전국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는데요. 기사는 당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5년 전부터 표준이 됐어요. 요즘은 노인분들도 다 사용하시죠. 호텔 로비로 들어서며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내 취재 계획에 문제가 생겼나? 이건 내가 보도하려던 쇠퇴한 한국의 모습이 아닌데. 호텔은 또 다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자 직원이 태블릿을 건네며 객실 환경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세요라고 말했어요. 온도, 습도, 조명 색상, 창문 투명도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건 베이징 최고급 호텔에서도 못 봤는데.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지갑이 없어진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취재용 카드와 현금이 모두 들어있었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채로 로비로 되돌아갔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을 혹시 보셨나요? 프런트 직원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더니 실시간 AI 분석 CCTV를 확인했어요. 단 3분 만에 제 지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님 얼굴이 기억나서 바로 찾았습니다. 소파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저희 AI 시스템이 분실 가능성 물품으로 즉시 감지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CCTV 확인에만 30분은 걸렸을 텐데 담당자 호출에 1시간, 분실물 접수에 또 1시간. 하루가 다 갔을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내 취재를 마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핸드폰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취재 자료와 연락처가 들어있었어요. 당황한 마음으로 근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관은 최신 태블릿을 꺼내 특별한 앱을 열었어요. 국가통합분실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대중교통과 연동되어 있어요. 제 정보를 입력하자 화면에 이동 경로가 나타났고 마지막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경찰관이 통신사에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믿기 힘들게도 단 20분 후 한 택시 기사가 제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택시에는 분실물 신고 시스템이 자동 연동되어 있어요. 손님의 승하차 정보로 즉시 해당 택시를 추적했죠. 이건 기본 서비스입니다. 시스템을 설명하던 경찰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덧붙였습니다. 작년에만 분실물 96% 회수율을 기록했어요. 내년 목표는 98%고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공무원도 이렇게 신속히, 그것도 웃으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오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를 견학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먼지 한 톨 없는 클린룸,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의 정밀함에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는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이미 2나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타 경쟁국보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앞서 있죠. 글로벌 AI 칩 시장의 73%를 저희 제품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방문한 판교 스타트업 빌딩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26세의 젊은 CEO가 자신감 넘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우리 회사는 창업 3년 만에 40개국에 수출하고 글로벌 특허 2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적어도 우리는 세계를 무대로 싸우죠. 중국 시장.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에겐 그저 여러 시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국 미디어에선 한국은 오래전에 혁신을 이뤘다고 보도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회의실 밖에는 20대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울산 수소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아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기가스 대신 물만 배출하는 수소차를 직접 운전해보며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듯 했죠. 300km/h까지 순식간에 가속하는 수소차의 힘은 믿기 어려웠어요.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소 대형 트럭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어요. 독일, 프랑스 정부가 직접 주문한 거죠.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들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 격차는 최소 7년으로 추정하고 있죠. 하루 종일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속에서는 이미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취재 전 확신했던 한국 쇠락론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셋째 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360도로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관통하고 초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죠. 중국 광저우나 상하이와는 또 다른 깔끔함과 정돈됨이 느껴졌어요.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중국 방송에서 보도하는 경제 위기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망대에서 작은 할아버지 부부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이거 좀 드세요. 할아버지가 건네준 것은 작은 사탕 봉지였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 소소한 친절이었지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성이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타워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죠. 경제 수치와 뉴스만으로 나라를 평가할 수 없구나. 진짜 강함은 사람들의 정신과 기술력에서 나온다. 작은 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퍼지면서 머릿속 생각도 명확해졌어요. 취재 노트를 펼치고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쇠락하는 나라가 아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재도약하는 나라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장이었어요. 루이펀, 취재는 잘 되고 있나? 시청자들이 한국의 몰락상을 기대하고 있어. 특히 실패한 청년 정책과 노후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다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정한 기자로서 무엇이 옳은지 고민이 시작됐죠. 호텔방에 돌아와 촬영한 영상물들을 검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스타트업의 열정, 현대차의 수소기술, 이 모든 것이 한국 몰락론과는 정반대였죠.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국장이 원하는 대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강조하려 했어요. 하지만 타이핑을 할수록 손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내가 봤던 한국이 아니야.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담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젊은 기업가들, 미래를 준비하는 수소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회복력. 원고를 완성하고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곧바로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의 몰락상이라고.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직접 본 한국은 몰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진실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국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넌 방송사의 방침을 어길 셈이야? 원고는 우리가 수정할 테니 넌 내일 생방송에서 얌전히 우리 지시대로만 해. 통화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온갖 빛으로 반짝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내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지시에 따를 것인가?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 그것이 진정한 기자의 사명이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방송국에서 수정한 원고는 제가 보낸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경제 몰락, 심각한 청년 실업, 인구 절벽 위기. 모두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었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앵커가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루이펀 기자, 한국 현지 취재는 어땠나요? 시청자들이 한국의 몰락상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손에 든 수정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제가 취재한 한국은 우리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앵커의 표정이 굳었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몰락한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도약하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미 중국을 5년 이상 앞서 있어요. 젊은 스타트업들은 3년 만에 40개국에 수출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고 있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한국의 공공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어요. 분실한 핸드폰은 20분 만에 찾을 수 있었고 지갑도 CCTV로 즉시 확인해 돌려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앵커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려 했지만 제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진정한 강국은 정직과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본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 중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SNS에는 실시간으로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매국노. 중국을 배신했다. 한국 돈에 매수됐나?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기자다. 용기 있는 발언. 이런 기자가 진짜 애국자다. 엇갈린 반응 속에서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기자로서 소명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국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의외로 국장은 차분했어요. 어제 방송, 시청률이 역대 최고였어. 댓글 수도 폭발적이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현장 취재는 없어. 데스크에서 원고 교정 업무만 맡게 될 거야. 사실상의 좌천이었지만 해고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일부는 존경의 눈빛으로, 다른 일부는 비난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책상에 한국에서 산 작은 남산타워 열쇠고리를 걸었습니다. 단순한 기념품이었지만 저에게는 진실을 상징하는 물건이 됐죠. 웨이보를 열어보니 제 방송 클립이 이미 1천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루이펀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남의 나라를 섣불리 평가하기 전에 직접 경험해봐야겠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니 충격이네요.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장에 썼어요.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진정한 기자가 되겠다. 그것이 중국과 세계를 위한 진정한 애국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데스크에서 원고 교정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퇴근 후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떠올리며 마지막 남은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인천공항의 놀라운 효율성, CCTV로 즉시 지갑을 찾아준 호텔 직원, 20분 만에 핸드폰을 찾아준 시스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40개국에 수출하는 젊은 스타트업 대표, 수소차 기술의 현실화. 그리고 작은 사탕을 건네준 노부부. 사탕을 천천히 음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몰락한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희망의 나라였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장이었어요. 루이펀, 다음 주부터 일본 취재를 맡아줬으면 해. 내가 보여준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 시청자들이 내 취재 방식을 좋아하더군. 놀라움과 기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기회는 다시 찾아온 거죠. 네, 국장님. 이번에도 오직 진실만을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기자는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만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의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진실을 찾아, 그리고 전하기 위해. 그것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라 믿으면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